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주간 핫이슈 코너가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한 주 동안 있었던 프로야구의 핫이슈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드디어 관중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 팬들의 직관 갈등이 풀릴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이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시행 방안 내용에 기준해서 야구와 축구 등 야외 프로스포츠에도 좀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중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세부사항, 방역 대책, 어느 정도까지 관중을 입장을 시킬 것인지, 정확한 관중 입장 시기, 네. 자 언제 할 것인지를 정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현장에서는 이제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뭐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책임이 또 무겁죠. 그렇죠. 네. 그거 참 잘해야 되고. KBO 10개 구단 이번 주말부터 관중 입장에 좀 대비를 하고 있고 했으면 네. 좋겠다 합니다. 자, 30%를 원하고 있지만 경기장 수용 규모의 30%입니다. 나중에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 늘어나겠지만 맥시멈이 되다 50% 정도에 머무르지 않을까 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준비는 일찍부터 더 있었고요. 예를 들어 그렇죠. 입장을 할 경우에 뭐 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좌석 배치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준비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제 지금보다도 더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며칠 동안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입장 후에 마스크 착용, 자 제한적인 식음료 섭취, 네. 육성 응원 금지, 동선 지키기 등 기존보다 좀 규정은 당연히 까다로워질 거고 입장할 때 열 체크하게 되고요. 자 구장에 따라서는 음식 섭취 공간을 따로 배정하는 움직임도 좀 있습니다. 네. 예매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만 사용을 하라.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뭐 발생하게 될 뭐 확진자 네. 그러면 역학조사 동선 확인이 좀 가능하니까. 최대한 이제 뭐 좀 불필요한 접촉을 이제 줄이겠다. 사실 저도 지금 계속 한 달 넘게 한 달이 뭐 연습 기간까지 포함하면 2달 넘게 이제 그 무관중 경기만 보다 보니까 관중들이 들어왔을 때 그 풍경이 좀 궁금한데 그럼 만약에 가족이나 연인들이 같이 와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서로 가족끼리는 지금 마스크 벗고 밥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떨어져 앉아야 되는 건가요? 자, 여러 가지. 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과 연인이 와도 일단은 떨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를 건너뛰고. 네, 건너뛰웁니다. 마스크 착용을 이제 권고하는 내부 안전 요원이 배치가 돼서 이 부분도 계속 주지를 할 것이고 가족들이 오면 그럼 뭐 네 분이서 이렇게 모여 있고 연인이 오면 두 명이서 모여 있고 네.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자 고민이 많습니다. 이 그쵸, 부분이 네. 고민이 많지만 그래도 뭐 아주 떨어져 있지는 않죠. 뭐 좌석 하나 정도 이렇게 조금 띄우고 있는데 그리고 마스크를 좀 벗고 막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또 화면에 이렇게 찍히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제발 그쵸. 하고 좀 쓰고 있자고요. 네. 큰일 납니다. 답답하셔도. 예. 그 여기까지 오시면 또 야구 보는 서로를 위해서. 자, 이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인 것이다. 네. 자, 사실 구장 중에서 유일하게 고척돔은 실내잖아요. 네. 뚜껑이 있는 실내 네. 구장인데 실내 구장에서는 그럼 좀 같이 적용이 되는 건지. 고척돔도 실내지만 네. 대규모 실내 시설이어서 네. 관중 입장이 같이 아, 가능합니다. 네. 공간이 좀 꽤 넓죠. 그래서 밀접 접촉 시설은 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KBO와 네.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 구단이고 내부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원활히 할 계획입니다. 자, 입장은 그대로 하게 된다. 그럼 고척돔도 사실 이제 가보면 굉장히 넓죠. 어쨌든 현장이나 구단에서 이제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지금 이제 누적된 적자들이 많다 보니까 구단들이 정말 다 망하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정말 엄살이 아니었거든요. 좀 심각한 상황에서 결정이 나서 아마 좀 작은 규모라도 조금 더 이제 입장 수익이 생기고 좀 새로 활로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사실 이제 지금 적자 폭이 적지 않죠, 그죠? 굉장히 예, 큽니다. 굉장히 네. 큽니다. 계속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 이제 구단별로 뭐 수억 원씩 적자가 나고 네. 이제 버티기 힘든 상황이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2군에 이제 인트리그도 취소하는데 이 부분은 작은 부분입니다. 이제 관중분들이 네. 들어오시고 이러면 그 적자 폭이 그나마 조금 좀 채워지고 그렇게 돼야지 뭐 야구 관련 산업들이 좀 돌아가는 거죠. 좀 의미 있는 시작이다 이렇게 좀 봐지고. 네, 관중 입장 후에 이제 프로야구의 모습이 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서로가 네. 좀 잘 도와주셔야 되겠죠. 맞아요. 우리 이제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예, 팬분들께서도 정말 우리 이제 국민들 맞아요.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야구장에서도 신경 써 주십사. 맞아요. 마스크 막 쓰라고 하면은 화내고 싸우고 왜 그런- 야외인데 쓰라고 하냐고 화내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다음은 조금 이제 무거운 소식인데요. 지난주 주중이죠. 연경혁 감독, SK 와이번스 연경혁 감독이 경기 도중에 좀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잠깐 이제 그 소식을 네. 또 전해도 드렸습니다만은 25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계속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신데 생각보다 좀 길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좋은 소식이 아직까지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안정이 좀 필요하고 지금 이제 뭐 대화도 하고 하시는데 여전히 뭐 식사를 좀 잘 못 하시고 평소에도 잘 많이 안 드시잖아요. 원래도 소식하시는 예. 스타일이신데. 그리고 시즌이 들어가면 네. 살이 쫙쫙 빠지는 좀 그래서 좀 걱정도 많았는데 지금 뭐 면회 안 했고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니까 긴 통화한 사람도 거의 없고요. 이번 주 SK가 대구, 부산 원정 6연전인데 네. 합류 당연히 힘들고 TV 안 보고 있다 그럽니다. 전화도 안 받고 지인들이 힘내라고 보낸 카톡 메시지 일이 안 지워지고 그래서 문제는 좀 체크를 좀 해보니까 네. 좀 걱정이 되는 것이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는데 네. 계속 조금 뭐 좀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지셨잖아요. 네. 영상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약간 좀 저림 증상도 조금 남아 있어. 그래서 아무 이상이 발견이 안 됐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만간 서울에서 검진을 다시 받아서 더블 체크를 한번 해 본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복귀까지 조금 시일이 또 걸리지 않을까. 주변 현재 뭐 지금 동료 감독님들뿐만 아니고 정말 모든 야구인들이 정말 좀 충격을 받은 장면이에요. 이게 사실 또 연경 감독이 또 워낙 또 본인의 그 좀 철학도 있고 좀 굉장히 항상 뚜렷하게 좀 밝게 의사를 표현하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근데 네. 그런 분이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다는 게 좀 충격이고. 네. 참 이제 속으로만 좀 이야기를 사귀었고 그 전날에도 고참들 불러서 그쵸, 네. 베테랑들을 불러서 저 고기를 사주면서 본인도 좀 먹지. 제가 한 번 연경 감독이랑 고기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냥 모두가 모여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근데 정말 안 드시고 본인이 다 구워주시기만 하더라고요. 네. 그걸 참 속상합니다. 네. 쓰러지고 났더니만 우리 매체도 마찬가지로 우리 매체 이제 그런 기사를 썼죠. 야구만 생각한 남자 영감독 이런 기사를 쏟아내는데 SK 야구 못한다 기사를 막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래놓으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뭐 따뜻한 기사로 그냥 쫙 태세 전환 막 급하게 합니다. 팬들 분들도 좀 마찬가지인데 악플로 도배하다시피 하다가 이제 사람이 쓰러지니까 뭐 주로 이제 그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공놀이가 뭐라고 감독님 건강부터 챙기 이 말이 맞죠. 네. 한번 이렇게 좀 우리가 삶을 좀 야구도 마찬가지고 삶도 그렇고 참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떤 계기에서 한번 옆도 보게 되고 뒤도 보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저는 사실 김태형 감독 그날 좀 막 급하게 빨리 와서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는 모습 보니까 야 그래도 승부사 이전에 야구인 이전에 그냥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네. 한 인간들 같이 좀 빨리 쾌차하기를 좀 바라고 최태원 회장께서도 이 격려 메시지를 좀 보내셨더만요. 네, 사실 26일이죠. 이제 이번 중인 연경 감독에게 뭐 직접 병문안을 하려고 했지만 현재 이제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 직접 찾진 못하고 이제 그 와이번스 류준열 대표이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뭐 내용은 뭐 빠른 쾌유를 빌고 이제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 뭐 그래도 뭐 건강이 더 중요하니 이제 모두가 좀 즐겁게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격려 메시지 내용이었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와이번스 선수단에 대한 격려 메시지 오고 있죠. 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멋진 플레이를 보여달라.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 그죠? 감독을 비롯한 야구단 전체 건강, 나아가 팬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야구를 관람하는 것. 이 부분은 영 감독님한테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예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구단주는 이제 최창원 네, 구단주시지만은 그룹의 최고 리더잖아요. 최태원 회장께서. 그러니까 그 격려 메시지는 가지는 그게 상당하다. 성적이 나쁘지만은 영 감독님이 돌아오시더라도 뭔가 좀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큰 부분입니다. 야구단에서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임시로 박경환 수석 코치가 네. 대행을 하고 있는데 2연승으로 조금 으쌰으쌰 하는 것 같더니 또 다시 2연패더라고요. 그냥 2승 2패죠. 네. 2승 2패고 좀 부담도 될 겁니다. 부담도 되고 또 감독이 안 계실 때 뭔가 좀 이럴 때라도 우리 감독님 돌아오시기 전에 이겨놔야 된다 이 생각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지만 또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야구인 것이죠. 야구인 것이고 이 선수들만 돌아오면 되겠거니 돌아온 선수들이 잘 활약이 조금 좀 네. 미비하니까 또 뭐 한동민 선수도 빨리 좀 합류를 좀 해야 되겠고 네. SK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몇 차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트레이드 관련해서 네. 유격수 트레이드가 좀 있었잖아요. 내야 보강 끊임없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만 상대 쪽에서 너무 좀 큰 카드를 요구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덧붙여서 뭐 궁극적으로는 좀 불펜 재고성 이런 고민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이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급하다 생각을 해요. 네. 올해도 올해지만 앞으로도 앞으로겠구나. 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상당히
힘겨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삼성으로 좀 이번에 화제를 네.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모 관계자 결혼식장에서 네. 이순철 해설위원님을 만났는데 얼굴이 밝으시더라고요. 기분 좋죠. 네. 네. 바로 이제 아드님의 활약이 좀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본인 선수 생활할 때 네. 홈런 치고 했을 때보다도 아들의 홈런 보면서 더 좋았을 거야 아마. 네. 이렇게 좋을까 할 정도로 좋았을 겁니다. 사실 정말 이순철 위원님이 심지어 좀 사석에서도 아들에 대해서 평가가 정말 냉정한 편이거든요. 심지어 걔는 안 된다고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야기를 하실 나는 정도인데 그것이 좀 상처도 좀 물론 아, 이제 네. 그러진 않았겠지만 네. 아니 이승우 선수가 진짜 히어로 인터뷰에서 어머님 이야기하고 외삼촌 이야기하고 또 할머니 이야기하고 하는데 아빠 얘기는 안 해요. 너무 당연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보통 이야기는 그래서 이순철 위원께서 네. 참 좀 섭섭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죠. 네. 갑자기 삼성에 왼손 고파마가 탁 출몰. 사실 이성근 선수는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28살입니다. 이제 프로에 입단한 지도 꽤 대졸이지만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제서야 좀 빛을 보는 요즘 굉장히 좀 핫한 그런 스타로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네. 뭐 거의 이승곤 시리즈 아니었느냐. 네. 예, 삼성이 참 롯데 상대로 롯데 3연전 이 시리즈는 거의 이승곤 시리즈다. 2승 1패를 기록을 했는데 첫날에 프로 7년 만에 첫 홈런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날에 프로 첫 4만타를 기록하고 야, 저 얼마나 맹활약을 했는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자, 3차전 때는 갑자기 이제 이원석 선수 때문에 본인이 또 4번 타자까지 좀 나서가지고요. 4번 타자로 나서 또 뭐 바로 그냥 첫 타석에서 자, 타점도 올리는 적시타도 날리기도 했는데 참 대단하죠. 그 결과 삼성은 2승 1패로 그렇습니다. 위닝 시리즈를 챙길 그렇습니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성근 선수는 2014년 두산에서 이제 프로에 입단을 했었는데 네. 그 긴 2군 생활을 이제 견뎠고요. 18년에 삼성으로 이적을 했지만 아직까지 1군에서 막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네. 올해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기대 안 했습니다. 기대 안 했는데 올해 2군에서 네. 타격 메커니즘을 조금 손보면서 뭔가 맞는 거예요. 또 1군에 잠깐 올라와서 김용달 타격 코치한테 뭔가 좀 이 부분이 본인한테 맞아서 지금 직구 변하고 대처가 다 되고 네. 타구 생성 방향이 중앙을 기점으로 좌중간 우중간이 참 많고 파워도 좋고 폼 자체가 굉장히 안정됐다. 이런 이야기를 좀 주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제 이성근 선수가 조금 늦가기 스타로 좀 변신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쟤는 이제 최용호 선수, 최용호 선수 네. 뭐 지금 뭐 리그를 대표하는 거포죠. 네. 거포고 데뷔 초반에 거의 뭐 자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뭐 거의 뭐 은퇴선언 했다가 육성 선수로 다시 들어왔다가 힘겨운 20대 초반을 네. 보냅니다. 그러다 만 25세가 되던 그 2008년에 네. 프로 데뷔 7년 만에 첫 홈런을 때려요. 그해 19홈런을 칩니다. 네. 이후에 이제 리그 정상급 타자로 발돋움을 하게 됐죠. 이승훈 선수 역시도 또 뭐 7시즌 만에 첫 홈런. 자, 근데 이순철 위원께서 그날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지재 기자가 전화 통화 됐다 그럽니다. 아유, 홈런을 친 날. 네. 홈런 치고 4만타까지 친 날. 첫 마디가 참 그 하던 대로 하지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농담을 얼마나 네. 좋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참 뭐 아버지니까 참 우리 시대 때 옛날에 좀 엄한 아버님들 많이 계셨어요. 저 사랑 표현, 애정 표현 잘 못하고 아이고 멋이라도 해가지고 뭐라도 해서 그걸 계기로 자기 인생이니까 야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30 다 됐는데 언제까지 퓨처스 리그에만 있을 수도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자, 아버지의 마음인데 원래 이제 방송 그날 이제 SBS 스포츠 이 방송이 안 잡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뭐 급하게 그냥 또 오신 거야. 왜? 네. 불렀으니까 바로 원래 이제 방송 안 하는 날인데 네. 딱 앉아가지고 이제 아들 홈런 치는 장면 보고 네. 근데 그 저 싸이 그 아버지 뮤직비디오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승곤 이순철 부자의 이 활약상 자 오버랩 되면서 아이고 뭐 그 음악이 그냥 들으니까 뭐 아이고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계셨어요 왜 이순철 위원이 순패인지. 네. 그거 알고 계셨죠? 네. 제가 사실 몰랐습니다. 저 몰랐는데 그게 충격인데요. 아니 갑자기 뭐 네. 편집국장이 저보고 뭐 당신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원래 별명 아니니까 아니 이 사람은 그 철기호 FE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순패라고 불렀죠. 순패. 순패에서 순패.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좋은 별명은 아닌데 별명이 아니지. 근데 위원님도 이제는 달관하셨겠죠? 아니, 이야기해도 그래도 뭐- 괜찮겠죠? 그래도 네. 상관없습니다. 뭐 그쵸. 다들 그렇게 부르면 그렇게 네.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승곤 선수는 지금 삼승 페이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삼승 페이. 아 누가 붙였어?
아, 야 정말 네. 센스가 아유 참. 정말 뭐 기분 좋은 별명이네요. 그래도. 우리 채널에 네. 이제 오셔서 많은 분들이 그때도 이야기를 지금도 하십니다. 네. 올해 초에 자 우리가 시즌 전망을 하면서 네. 이순철 위원께서 외국인 선수 제외하고 삼성 국내 3강 난리 났어요. 아무도 그때 삼성을 강력팀 또는 가을 야구를 진짜 도전할 수 있는 팀으로 꼽은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순철 위원께서 아유 삼성 강한데 외국인 어떻게 될지 물론 외국인이 중요하다. 딱 찍었어요. 외국인 선수만 빼놓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삼성도 국내 선수만 놓고 보면 괜찮아요. 야수들도 다른 팀에서 안 떨어져요. 삼성이. 이제 SK가 조금 변수가 좀 많아. 오히려 키움이 더 낫지 않는가. SK 3강을 뽑는다고 한 다음에 국내 선수만 국내 놓고 선수만 놓고. 두산, 삼성, 네. 키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뭐 삼성 팬들이 그냥 만세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아, 이거 참 아들 있다고 이렇게까지 뭐야 이거 아들 있다고 봐주는 거야 뭐야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네. 지금 한번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지순례 왔습니다, 의원님. 아 이러면서. 벌써 성지순례까지요? 지금 삼성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아이고 저는 꼴찌 후배 가깝다 이렇게 꼽았죠. 많은 삼성 팬들께서 환호했습니다. 네. 야 박펠레 드디어 절대 꼴찌는 안 하겠구나. 예, 많은 좀 삼성 팬들께서. 그리고 요즘도 삼성 팬들께서 잘하고 있지만 삼성 잘한다 영상은 좀 참아달라. 아, 네. 찍는 순간 바로 2연패는 기본이고 여차하면 3연패까지. 물론 또 다시 올라오지만은. 네. 좀 이순철 위원님은 뭐 좋지 않으실까? 뭐 삼성도 잘하고 아들도 잘하면 뭐 본인의 예언도 이루어지고. 저는 네. 저도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기본적인 아들 고등학교 합격 딱 그날 저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웃고 다녔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운전면허 합격한 것보다 애 운전면허 합격 이게 더 기분 좋더라고요. 이순철 위원 굉장히 즐거웠을 겁니다. 네. 어떤 아들입니까? 자. 앞으로도 지금의 이 활약이 계속 이어지길. 쉽지는 않습니다. 응원을 왜냐하면 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이승우 선수가 나오면 견제가 들어오죠. 견제 네. 들어옵니다. 좀 어렵게 승부하고 떨어지는 거 막 던지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모르다 그냥 승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시험대에 서는 것이죠. 이것을 이겨나가면 정말 더 좋은 선수가 되는 거고 어차피 시작하면 했으니까 멋지게 한번 펼쳐나가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핫이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